야, 이 새끼 좀 봐라. 버스 안을 가르는 거친 목소리. 조폭 4명이 젊은 여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뭐 대단한 줄 아나? 어디 한번 만져볼까? 신입 소위는 온몸이 떨렸어요. 도망갈 곳도 없었죠. 3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타고 있지만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조폭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평범해 보이던 중년 여성 하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0초 만에 모든 걸 뒤바꿔 놓은 그 충격적인 장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소처럼 부대 업무를 마치고 딸 하윤이와 만날 약속 때문에 시내로 나가던 길이었죠. 육군 투스타 장군이라는 직책 때문에 늘 공식적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그날은 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싶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사람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직장인들, 학생들, 어르신들까지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 역시 그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싶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평상복 차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장군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을 겁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런데 몇 정거장 지나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제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군 소위 한 명이 보였어요.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앞에 중년 남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금씩 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특히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여군에게 무례한 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군 소위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버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승객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날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28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버스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수십 년간 훈련받은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우두머리 남자가 여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버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야 당신? 눈빛이 험악했죠. 하지만 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해졌어요. 시민 한 명이 다른 시민을 괴롭히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 순간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너무 느린 동작이었어요. 저는 그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완벽한 합기도 기술이었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버스 안에서는 숫자가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한 명은 어깨를 잡아 좌석에 밀어 넣었고 다른 한 명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죠.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조폭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군 소위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여군이 저에게 경례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군인다운 움직임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폭 우두머리가 일어나면서 악을 썼습니다. 당신 누군지 알아보겠어. 협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대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조폭들은 서둘러 내렸습니다. 특히 우두머리는 저를 째려보며 내렸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어요. 수많은 적들과 마주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승객들은 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따뜻한 시선들이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쳐갔어요. 저 남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여군 소희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나 묻고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젊은 장교를 보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소희님 괜찮으셨나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경례를 했어요. 예,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시선이 그의 손목에 머물렀어요. 시계 하나가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시계였지만 저에겐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그 시계 어디서 구하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거든요. 저는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아마 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을 거예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계속 바라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28년 전 그 시계가 맞았어요. 뒷면에 작은 긁힌 자국까지 똑같았거든요. 소희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은채 소희입니다. 아버지는 강태우라고 하시고 경찰이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강태우.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혹시 할아버지 성함이 강철민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계의 원래 주인입니다. 은채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어요. 28년 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당시 저는 소위였습니다. 강릉에서 작전 중이었죠. 저의 목소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저는 갓 임관한 소위였습니다. 강릉 침투 작전에 투입됐죠. 북한 무장공비들이 침투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저희는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추웠어요.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분대원들과 함께 능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죠. 무전기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적과 조우한 거였어요. 저는 즉시 엄폐물을 찾아 숨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죠.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교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으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왼쪽 어깨를 스쳤어요. 따끔한 아픔과 함께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싸워야 했죠. 저는 권총을 꺼내 응사했어요. 교전이 한참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어요. 수류탄이었죠. 폭풍에 휩쓸려 저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뜨니 낯선 곳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하니 극심한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어깨뿐만 아니라 다리도 다쳤나 봤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성의 음성이었죠. 저는 경계심을 가졌어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철민입니다. 이 마을에 사는 농부예요.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치신 걸 발견하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작전 중이었는데 민간인에게 발견된 거였죠. 강철민 씨는 제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작전이 끝날 때까지는 신분을 노출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의 지하실에 숨어 지냈어요. 강철민 씨와 그의 아들 태우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특히 태우는 어린 나이였지만 의젓했어요. 저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말상대도 해주었죠. 그래서 이 시계를 두고 간 거였군요. 은채가 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철민 씨가 돌아가셨다니. 정말 슬픕니다. 늘 찾아뵙고 싶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한 것 같아서요. 아버지와 통화해 보시겠어요? 은채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28년 만에 강태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상통화가 연결됐어요. 화면 속에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태우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따뜻하면서도 의지가 강한 눈빛이었죠. 정수연. 소위님이신가요? 강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장군이 됐지만요. 저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때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된 거예요. 아버지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경찰이 됐다고 하시면서요. 강태우의 말에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그런 의미였다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28년간의 안부를 묻고 답했습니다. 강태우는 베테랑 형사가 됐고 은채는 그의 딸이자 신임 여군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었죠. 꼭 한번 뵙겠습니다. 강태우가 말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내보시겠어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28년 만에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은채와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나의 작은 선행이 이런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이상했어요. 딸 하윤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벌써 몇 번은 전화했을 텐데요. 저는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윤의 전화가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수업 중이거나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딸은 절대 연락 없이 이렇게 오래 잠수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제가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버스에서 만났던 그 조폭 우두머리였어요. 오늘 아침 일이 기억나나? 장세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딸이 지금 내 손에 있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윤이를 어떻게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직은 무사해.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지는 몰라. 협박이었죠. 10억을 준비해. 내일 밤 12시까지. 터무니없는 요구였어요. 그런 돈 어디서 구하라고. 하지만 장세민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야. 딸이 소중하면 어떻게든 마련하겠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윤이. 제 소중한 딸이 저 악한들 손에 있다니.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보다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제 딸이 납치됐습니다.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강태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내겠어요. 그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 버스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강태우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CCTV 추적부터 시작하겠어요. 휴대폰 위치도 확인해 보고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윤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강태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치를 찾았어요. 외곽 폐창고로 보입니다. 지금 출동 준비 중이에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강태우가 이끄는 수사팀이 폐창고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강태우가 특별히 허락해줬습니다. 딸을 구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준 거였어요. 창고는 외딴 곳에 있었어요. 주변은 온통 폐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강태우가 작전을 지시했어요. 수사팀원들이 각자 위치를 잡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갑자기 창고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우가 저를 막았어요. 지금은 기다리셔야 해요. 수사팀이 창고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강태우의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창고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세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 오지 마. 이 여자가 죽어도 좋아. 협박이었죠. 하지만 강태우는 침착했습니다. 진정하고 대화합시다. 원하는 게 뭔가요? 돈이야. 10억을 가져와. 장세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포위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태우가 서서히 접근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 위치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하윤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장세민이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강태우가 기습했어요. 완벽한 태클이었습니다. 장세민은 바닥에 넘어졌고 칼도 떨어뜨렸어요. 하윤아. 저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윤이는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엄마. 하윤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장세민과 그의 부하들이 체포됐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저는 강태우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하지만 그는 미소만 지었어요. 며칠 후 저희 집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태우와 은채가 왔어요. 28년 만에 이뤄진 재회였죠. 하윤이도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은채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민 씨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하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도 경찰이 되고 싶어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강태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마음이네요.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윤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려워도 해보겠어요. 태우 아저씨처럼 멋진 경찰이 되고 싶어요. 강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건 제가 첫 출근했을 때 받은 경찰 배지예요.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소중한 것이죠. 하윤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정말 경찰이 되면 차고 계세요. 아버지와 제가 지켜온 정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윤이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철민 씨의 선행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죠.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몰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28년 전 강철민 씨가 보여주신 용기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어요. 은채가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를 보면서 늘 궁금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지 말이에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됩니다. 저는 그 시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작은 긁힌 자국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제가 급하게 떠나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죠.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게 사람다운 삶이라고 하셨죠. 그의 말에서 강철민 씨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이제 그 빚을 갚은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이를 구해주셨으니까요. 강철민 씨가 제게 베푸신 선행이 그의 아들을 통해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윤이가 경찰 배지를 소중히 감쌌습니다. 이 배지를 차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수연 이모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요. 그날 저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28년 전에 그 추운 밤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저를 구해준 강철민 씨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채와 강태우가 돌아간 후 하윤이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이런 인연이 있다니. 하윤이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 선한 마음으로 산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해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28년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진 기분이었어요. 강철민 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비로소 전할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거의 빚은 갚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으니까요.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작된 하루가 28년 전의 인연을 되살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